가상은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 휴대폰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을 했다. 우리가 흔히들 가상현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가상이 실제 현실이라는 것이다. 즉, 가상이 실제를 압도하는 가상화 혁명을 목격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의 세대가 그 첫 번째 세대에 해당된 것이다. 가상화 혁명이란 가상기술을 통하여 가상이 실제를 초월하고 궁극적으로 실제를 변형시키는 현상이다. 즉, 우리 인류의 마인드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키는 기술이다. 오늘날 가장 근본적인 기술인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바로 가상기술이다. 가상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상의 현실, 가상의 지능, 가상의 돈은 실제 위에 덧 입혀져 실제의 상황을 가상의 질서로 재구축한다. 가상은 실제를 힘차게 빨아들이며 계속 발전을 거듭한다. 소셜미디어는 인간 개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각 개인의 앞으로의 행동, 생각, 사상까지 미리 예측을 한다. 가상은 실제가 쪼그라질 때까지 실제를 빨아들이고 결국 실제를 위협할 정도로 자라난다. 그렇게 커진 가상은 실제에 기생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오히려 실제가 가상에 기생하게 된다. 실제는 위축되고 모든 권력은 가상으로 이동한다. 실제를 집어삼킨 가상은 마치 독립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가상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지만 가상에는 인간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흔히 하는 말로 모두들 꼼짝말 아니다. 인간은 이제 가상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의 현실 조작, 인공지능의 초월적 능력, 암호화폐의 자생적인 확산은 전에는 있을 법한 일로 생각되었으나 지금은 가상이 허구가 아닌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 새로운 생명체의 등장을 이제는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인정을 해야만 한다. 오히려 해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은 이 새로운 생명체인 가상에게 하나하나씩 종속되어 간다. 우리의 현실인 페이스북, 알파고, 비트코인은 가상기술의 산물이다. 이제 페이스북은 단지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페이스북은 현실과 겹쳐 있으면서 동시에 그를 교란시키는 가상현실이다. 이 세도를 이긴 알파고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인류 바둑기사가 2점을 미리 깔고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즉, 알파고는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가상의 뇌다. 이전의 산업혁명, 기술혁명 시대에는 이렇게 인간의 의식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철도는 고철로 만들어진 궤도이지만 근대적 시간 개념을 낳았다. 세탁기는 빨래기계이지만 여성의 노동력 시장 진출을 낳았다. TV는 영상을 수신하는 기계이지만 각종 광고를 소비자에게 각인시켜 우리 인간의 소비산업사회를 낳았다. 철도, 세탁기, TV는 모두 단순한 도구인 동시에 문명을 바꾼 혁명적 기술이었다. 가상기술은 이들이 가진 도구적 속성보다 문명에 더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철도, 세탁기, TV는 모두 혁명적 기술이었지만 인간의 정체성을 변형시키거나 고등생물이라는 지위를 인간 스스로가 의심을 하게 만들거나 정부를 위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 새로운 삼총사들인 페이스북, 알파고 가상화폐들은 인류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페이스북이 만드는 새로운 현실, 알파고가 만드는 새로운 지능, 비트코인이 만드는 새로운 돈은 인류 문명을 이전 단계와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 이들 가상기술이 갖는 독특성은 과거 유사종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마이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혼자 즐기는 프로그램이어서 국가의 여론을 바꾸어 놓지는 않았다. 구글의 초기 인공지능인 딥블루는 스스로 학습하지 못했다. 페이팔은 화폐를 창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업그레이드된 페이스북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국가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연구 분석하여 빅데이터 및 각 개개인의 심리와 행동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알파고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진화하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인간의 가치 질서와 국가 질서를 만들어낸다. 과거 유사종이 실제를 모사하고 지탱하는데 그쳤다면 지금의 가상기술은 실제를 초월하고 현 인류를 위협한다. 특히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가상기술이 불러오는 인류의 변화는 비가역적이고 통제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세계 각국의 AI 전문가들은 국제환경보호협정 같은 범세계적인 AI 협정 규약을 아직까지도 안 만들고 있다.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세계로 가기 위하여 일부러 만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아무튼 이러한 가상기술은 인류 전체를 새로운 단계에 던져놓았다. 이렇게 던져진 인류는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다. 페이스북은 현실을 복사하는 동시에 새롭게 편집하는 현실의 모사본이다. 페이스북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부에서는 사용자 아무도 모르게 모조 현실을 만들어낸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진짜 팩트들인 뉴스거리는 페이스북을 거치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우리 개개인의 인격은 페이스북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가상의 인격으로 변신한다. 말 그대로 지금의 순수한 인간이 아닌 새로운 인간, 즉 트랜스포머가 된다. 실제는 페이스북에 의해서 굴절되고 편집된다. 페이스북 시뮬레이션은 실제를 편집하며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사야 하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명령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현실을 이해하고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까지 명령한다. 그래서 페이스북 등 모든 SNS는 세계 각국의 정치 지형을 바꿀 만한 힘을 갖고 있다. 아무리 아스팔트로 뛰어나가 소리 높여 아우성을 치더라도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통제된 독재 권력은 자기만의 팬들, 즉 말하는 팬덤들의 단합과 그들만의 외연을 슬금슬금 확장하면서 SNS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며 그들만의 정치 지형을 평생 영원히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말로 실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다. 다만 순수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가 통제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것이어서 가슴이 더욱더 답답해진다. 갈 길은 먼데 우리 모두의 마음만 바꾸지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이다. 소셜미디어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의 무한한 연산 과정, 암호화폐의 전 지구적인 거래 네트워크는 모두 가상에 설계되어 만들어진 차원이다. 각각의 차원은 서로 분류되지 않고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소셜미디어는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 순환을 더 가속화하며 인공지능은 소셜미디어에서 얻는 데이터를 통해 더 진화한다. 소셜미디어는 각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위에 암호화폐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머니 같은 것이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거래 규약인 암호화된 개인 간의 통신 규약인 P2P 거래 프로토콜은 은행의 거래 중개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국가의 거래 통제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 국가와 개인 간의 거래가 약화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더 강력한 윤리적 통신 규약으로 부상하게 된다. 결국 가상의 돈은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킨다. 기술적 진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산발적인 듯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우발적인 듯 보이지만 커다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상기술 간의 복합적 연결은 집합적 차원에서 하나의 가상세계를 구현한다. 오늘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서로 가깝게 수렴해가면서 하나의 중첩된 세계로 뒤섞이고 있다. 과거 인터넷 여론으로 하찮게 치부하던 SNS와 포털 사이트의 뉴스는 지금의 인쇄매체와 TV 등의 기존 매체들의 영향력을 뛰어넘어 현실 여론을 뒤엎는 막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정치 토론의 장이나 미래의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토론 자체도 희화화되어 오직 좋아요와 싫어요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표현되어 마치 이것의 결과가 대다수의 국민 여론으로 포장되어 그 결과를 자기 진영의 무식한 패거리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어리석은 국민들은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졌다는 성취감에 도취되어 한 방울의 모르핀의 연속적 투약이 각자 스스로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들의 노름에 도취되어 그들의 흉계에 놀아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영혼을 타인에게 맡긴 채 그저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1932년 영국의 SF 작가인 올더스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에서 저자는 인류의 미래가 멋진 신세계가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로 변질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 소설 속의 세계는 극도로 발전된 기계 문명이 철저히 통제하는 계급 사회를 그리고 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말이다. 기계 문명의 발달을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발생한 전체주의와 연결시켜 비인간적인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오는 것은 바로 지옥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 인류는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하나의 통일된 세계 정부에서 인간은 아바타로 변형되어 철저히 자율이 배제된 채 생활을 할 것이다. 심지어는 사람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복제인간을 만들듯이 미국의 자동차왕인 헨리 포드가 발명한 제조 시스템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 우리 인간은 원형 벨트에 실려 수정되고 길러지며
유리병 속에서 제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며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며 아이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사람들의 분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등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체적으로 알파 계급은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엘리트 계급, 베타 계급은 행정 업무를 맡는 중산층, 감마 계급은 하류계층에 해당하며 델타나 입실론 계급은 사실상 몇 가지 열성 유전자 타입을 가지고 태어나 고의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자로 양산되어 컴퓨터 게임의 노동자 임무를 부여받듯이 평생 단순 노동만 담당한다. 인간은 기계의 부품처럼 사회의 한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인류는 태아 시절부터 조건반사와 수면 암시 교육으로 자신의 계급에 맞는 세뇌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남녀 간의 실제 사랑이 아니라 인간과 완벽히 똑같은 섹스돌 같은 인형이 오히려 남녀 간에 느끼는 촉감과 감정 이상으로 애인과 부부의 역할을 대신한다. 작가인 올더스 헉슬리는 1931년의 미래의 2046년에 일어날 세계에 대해 저술을 하였는데 작금 2020년이니 무려 26년이나 앞당겨 우리 현실에 다가온 것이다. 올더스 헉슬리의 제자인 조지 오웰도 1984년이란 저서에서 빅브라더의 세계를 예고하지 않았던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인용하며 작가인 올더스 헉슬리는 우리 인간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울부짖었다. 아, 이 멋진 인간들이여.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인가. 오, 멋진 신세계여. 아무튼 이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페이스북의 또 다른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은 우리에게 인스타그램과 SNS에 최적화된 삶을 살라고 강제한다. 점점 현실은 가상현실화되고 있다. 최종적인 골은 빅 브라더의 세계다. 가상현실은 먼 미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다.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 아니 바로 내가 가상현실의 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